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단 언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강경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이 얼마 전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감성이 아니라 상식으로 법치주의 견지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대북 전단 문제는 이 국가 원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걸고 우리 국세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습니다. 또 법을 만들라 해서 법까지 만들었고, 이번에 박상학이가 그래도 대북 전단을 날리니 김여정이 또 왜 박상학을 가만둬두느냐 라고 소리치니 즉시 경찰이 동원돼서 압수수색하고, 박상학은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곧 형사처벌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한 상대가 김정은도 아니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전두지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맞춰가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대화에 목이 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격을 보아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이런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지금 이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김여정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박상학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이 박상학의 주의가 삽시에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진짜 이 문제를 뒤에서 조작하고 주의하고 있는 김정은은 옆에 척 지켜서서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둘째로요, 지나온 70여 년간의 남북관계와 현 남북관계의 수준으로 볼 때 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하라 라고 강조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한 번에 수십 명씩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살해하건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크게만 우리가 꼽아보아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88 올림픽 때 칼기 폭발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 폭발 사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수백 명씩 죽인 이런 사건들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우리에게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1972년도에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다 와서 김일성에게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을 꺼내니, 그때 김일성이 난 몰랐는데 후에 알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군부 내의 자경 모험주자들 다 처벌했다, 뭐 이렇게 사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 거기에 대해서 사죄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요, 우리로부터 식량이나 지원 이렇게 필요할 때 간혹 우리 정부가 과거에 북한이 한 이러한 테러 범죄 행위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하면 항상 북한의 대응 매뉴얼은 딱 한마디입니다. 과거는 다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갑시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역대 우리 정부들은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 문제는요, 우리 쪽이나 북쪽이나 아직까지 여기에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세금의 수백억이 들어간 연락사무소가 날아났습니다.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건 북한군이 공중에 대고 쏜 탄피 몇 개 떨어진 것뿐입니다. 오히려 북한 김여정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할 말은 우리에게 더 많고 더 격분할 건 우리입니다. 물론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남북 대화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재산 수백억이 날아가고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되어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불에 타 없어졌을 때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해라 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겠는데, 반대로 북한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 법을 만들고, 이번에는 박상학을 처벌하려고 하니 경찰이 또 달라붙어서 조사하고, 이렇게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우리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파주시장 등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되지, 국가 원수가 여기에 끼어들 이런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법치의견지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국민은 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어길 때는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또 북한과 그 무슨 합의를 맺을 때 잘 맺어야 하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대북전단 만드는 이 과정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투쟁하고 마지막에 이 법이 본회의에서 상정할 때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당은 다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여가 야가 법을 만들 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일단 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행정 권력이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대통령이 그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강조할 때 바로 이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개정된 법인지, 아니면 이 남북 합의를 훨씬 뛰어넘은 법률인지 하는 걸 진짜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 살포 장소를 군사 분계선 일대로 한정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한반도 전역에서 허상 상대방을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하지 말자 이렇게 규정해 놨어야 되는데 군사 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한정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가만 보니 정부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는 군사 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전단 등 이 전단 살포 행위 장소 문제가에서 많은 군사 분계선 일대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법 개정 전 과정에서 국회 외통위위원으로서 활동했고, 이걸 끝까지 반대해서 본회의에서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했으며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만일 정부와 여당의 말대로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 분계선 일대로 살포 행위 장소를 제한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북 합의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령 우리 국민이 제3국에 가서 전단 살포를 했어도 우리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만일 정부의 말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이 우려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단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학 씨와는 달리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전단을 계속 보내는 단체들이 실제 있었고, 또 북한도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전단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문제 삼고 하나는 북한이 가만히 있고, 야밤에 조용히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것이 더 많은데 북한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박상학 씨처럼 하는 걸 지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은 남북 합의 또 북한의 문제시하는 것을 훨씬 비약해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이 전단을 남북 교류 협력의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희비극을 만드는 셈입니다. 법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규율을 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승인을 제기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 제정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승인해 주지 않을 대상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이런 법을 만들면요. 그리고 처벌한다면 아마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대통령님도 법을 읽어보시면 웃음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야 할 이런 사안에 왜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했을까요?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을 강조하고 박상학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이 온순한 양처럼 변해 우리와 공존, 공생, 평화의 길로 계속 나갈까요? 어제 제가 대통령의 연설을 읽어보니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었을 때 우리 국민이죠. 그때 대통령이 보이신 모습과 어제 그 누구도 상하지 않은 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엄한 자세, 강경한 표현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 언론에 실렸던 칼럼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때 당시 급해 맞았던 동독 정권은 서부 독일에 화폐와 경제 통합을 위한 지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부 독일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동독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화부터 먼저 하라 라고 압박했습니다. 동독 독재자들 눈치를 따위는 전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부 독일 정부는 나라의 통일이 동서독 양쪽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는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부 독일의 강경한 자세에 눌리고 동부 독일은 결국 이듬해 해인 3월에 자유총선거를 진행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했고 그해 10월 독일의 통일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서부 독일의 통일 정책은 동독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맞춰졌습니다. 대북정단은 북한 정권과 화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겠지만 북한 주민에게 우리 남한의 자유와 민주주의 또 우리의 현실을 알리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비공개 살포를 유도해야지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협력하려는 문재인 정권에게 저는 옛 소련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브의 연설 중 한 대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협력은 평화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협력은 열린 사회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웃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갖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협력은 굴종일 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북한의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처럼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인 평화로 나아가려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의 대북 정책도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가 들어서도록 대북 정책을 서서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역사가 증명해준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